여러분, 2026년 2월 코스피가 드디어 5천을 돌파했습니다. 뉴스에서는 AI 반도체 대우왕, 한국경제 신기록 소리가 매일 들려오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경제는 좋아졌다는데 왜 제 지갑은 이렇게 가벼울까요? 왜 점심값 오르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사실 이런 기묘한 상황 처음이 아닙니다. 정확히 100년 전 1925년 뉴욕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화려한 파티장에서는 샴페인이 흐르고 주식으로 번 돈으로 캐딜락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파티장을 벗어나면 농민들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공장 노동자들은 월급이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는 현실에 좌절하고 있었죠. 오늘 100년 전 광란의 20년대가 2026년 우리에게 보내는 투자 메시지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면 보통 이런 그래프를 생각하시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건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K자형 경제입니다. 같은 나라, 같은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소득과 자산이 급등하고 어떤 사람은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구조죠. K자의 위쪽 선에 있는 사람들은 AI, 반도체,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식 가진 분들, 강남 아파트 소유한 분들이죠. 반면 아래쪽 선에 있는 사람들은 월세, 대출이자, 오른 물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26년 대한민국의 기본 배경 화면입니다. 1920년대 미국, 별명이 광란의 20년대 로어링 트웬티즈였습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릴 만큼 에너지 넘치는 시대였죠. 당시 세상을 바꾼 3대 혁신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전기, 라디오, 마치 지금의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처럼 말이죠. 주식 시장은 완전히 미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1921년 64포인트에서 1929년 381포인트로 6배나 폭등했거든요.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식은 절대 안 떨어진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번영의 시대에 들어섰다. 심지어 10%만 증거금으로 내면 나머지 90%는 빌려서 주식을 살 수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비투죠. 하지만 그 화려한 파티장 밖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4.2%였습니다. 분명 경제는 좋아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장의 생산성은 43%나 올랐는데 노동자 월급은 겨우 11%만 올랐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기업 이익과 주주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1928년 미국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거의 24%를 가져갔습니다. 100명 중 1명이 24명분의 돈을 독식한 거죠. 특히 농민들은 비극이었습니다. 전쟁 중엔 유럽의 팔곡물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좋았는데 전쟁이 끝나자 밀 가격이 64%나 폭락했습니다. 빚을 내서 농기계를 샀던 농민들은 파산하기 시작했고 소비할 여력이 사라졌죠. 위에는 샴페인, 아래에는 빚 독촉장. 이게 광란의 20년대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2026년 한국으로 돌아와 보죠. 우리는 지금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드는 HBM 메모리는 전 세계가 서로 사겠다고 난리고 이 두 회사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의 30%를 차지합니다. AI 관련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계좌가 2배, 3배로 불어났죠. 그 돈으로 뭘 했을까요?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1인당 명품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연간 325달러, 약 43만 원어치를 사죠.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이른바 에루샤 브랜드들의 한국 매출이 2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이소 매출이 2025년 3조 9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5천원짜리 옷이 불티나게 팔리고 1,000원짜리 화장품을 사는 3, 40대가 급증했어요. 편의점 도시락 매출도 폭증했습니다. 외식은 너무 비싸니까 편의점에서 때우는 거죠. 이게 바로 K자형 소비입니다. 양극화 시대에는 소비 패턴이 극단으로 갈립니다. 첫 번째 극단, 초고가 럭셔리. 부자들은 배불런 재화를 삽니다. 이게 뭐냐면 가격이 비쌀수록 오히려 더 잘 팔리는 이상한 물건이에요. 왜냐고요? 물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걸 살 수 있는 나를 보여주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샤넬 가방 가격이 올라도 줄이 더 길어질 뿐 안 팔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극단, 초저가 필수재. 반대로 실질 소득이 줄어든 서민들은 극도의 가성비를 추구합니다. 다이소가 대표적이죠. 5천원 이하 균일가 정책으로 소비자의 심리적 가격 저항을 무너뜨렸습니다. 항공도 마찬가지예요. 여행은 가고 싶은데 돈은 부족하니 LCC 저비용 항공사를 타는 거죠. 가장 위험한 곳, 중간지대. 그럼 중간은요? 어설픈 중간 가격대 브랜드들은 망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굳이 여기서 살 이유가 없고 서민은 너무 비싸다고 느끼거든요. 1920년대에도 중간급 백화점들이 대거 파산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좋은 거 하나 사서 오래 쓰거나 아니면 아예 싼 걸 쓰자.
그럼 이런 양극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답은 바벨 전략입니다. 헬스장 엮기처럼 양쪽 끝에만 무게를 싣고 가운데는 비우는 전략이죠. 바벨의 왼쪽 40%, 공격 자산. 여기엔 미래를 만드는 기술에 투자합니다.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국내 명품 유통. 왜냐고요? 상위 1%의 돈이 여기로 몰리고 있고 이들은 어떤 위기가 와도 명품 소비를 가장 나중에 줄이기 때문입니다. 바벨의 오른쪽 40%, 방어 자산. 여기엔 경기가 나빠도 버티는 것들을 넣습니다. 금, 단기 국채, MMF 같은 현금성 자산, 저가 유통. 경기가 나빠질수록 사람들은 비싼 건 줄이고 싼 건 더 찾기 때문에 이쪽은 불황 방어막 역할을 해줍니다. 바벨의 가운데 20%, 의도적으로 비우기. 중간 가격대 브랜드, 애매한 내수 업종, 특징 없는 평범한 기업들은 피하세요. 성장의 과실도 못 얻고 불황 때 방어도 안 되는 샌드위치 구간이 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경고가 있습니다. 1920년대에 화려했던 파티는 1929년 검은 목요일에 끝났습니다. 주가가 하루에 13% 폭락했고 빚을 내서 주식을 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파산했죠. 2026년 지금도 조심해야 합니다. AI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면 거품이 생길 수 있고 서민들의 빚이 한계에 다다르면 소비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1920년대에 깔린 전기망과 도로는 대공황 이후에도 남아서 미국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 깔리고 있는 AI 인프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요한 건 양극단을 모두 이해하고 양쪽에 발을 걸치는 것입니다. 한쪽 발은 미래의 기술에, 다른 한쪽 발은 생존의 필수제에. 중간이 사라지는 시대. 어설픈 중간에 머물지 말고 양극단의 기회를 잡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100년 전 개츠비의 파티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 잘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경제 인사이트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